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끝감머 그랜드 롤링이 세미나. 들어왔어요? 오늘은 드mon포트 약대 1학년을 마친 학생분을 모시고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mon포트 대학교는 아트 앤 디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 약대, 코스메틱 사이언스 같은 이제 전공들로 또 유명한 학교인데요. 오늘은 드mon포트 안의 티칭 방식, 커리큘럼, 그리고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혜민 학생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김혜민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국 약대의 특징, 그리고 드몬포트의 커리큘럼과 학생 서포트 시스템, 드몬포트 대학이 있는 레스터 도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에 간단하게 공부 방법 및 팁을 얘기한 후 마치려고 합니다. 음. 저는 노팅엄 파운데이션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이제 유카스를 통해서 대학들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지원한 대학은 모두 오퍼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드몬포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영국 약대, 특히 드몬포트에서의 유학 생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왜 영국 약대를 고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국 약대의 특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영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약사처럼 약을 단순히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서 조금 더 넓게 환자 중심의 복약지도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이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의 좀 문화적 인종성, 다양성 있는데요. 네, 사실 동일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종이나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증상이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기도 하고, 또 동일한 질환이어도 효과적인 약물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사는 영국에서 약학을 공부하면, 제가 좀 바라보고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자체를 많이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되게 강력한 제약 산업을 가진 나라예요. GSK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이 본부가 영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리서치 수준도 되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산업이 탄탄하니까 졸업 후에는 다양한 진로와 커리어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약학 공부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몬포트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장 특징적인 게 블록티칭입니다. 네, 원래 전통적으로 한 대략 4, 5개월 정도 되는 한 학기 동안 여러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양리학, 화학, 생리학 등을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병행해서 이제 각 과목의 강의, 과제,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몬포트는 이 방식과 다르게 한 시기에 하나의 과목만 집중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7주에서 최대 한 15주 동안 한 과목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올해 1학년 때 제 아카데미 캘린더 사진을 붙여놨는데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블록 1 그리고 블록 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 1 때 한 과목을 배운 다음에 블록 1과 블록 2 사이에 Enhancement Week라고 있거든요. 이때 블록 1에 대한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 블록 1에서 한 과목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블록 2에 가서 또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을 되게 집중적인 시간에 짧게 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으로서 저는 여러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어요. 음. 그래서 수업 내용을 깊이 있게 빠른 시간에 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토론 같은 수업에서도 되게 참여율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매 주마다 시간표 일정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정해진 시간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오후에도 있고, 어느 날은 9시부터 5시까지 쭉 풀로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고, 월화수목금 좀 균등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주로 수업이 11시, 10시, 11시엔 시작해서 3, 4시에는 끝나고 조금 수업이 많다 하면 6시에 끝나고 했는데 1학년이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 수업이 짜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월화수목금 대부분 갔던 것 같고 가끔 운이 좋을 때는 좀 공강이 있던 날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커리큘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볼게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실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약물 제조 분석 실험 같은 것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아스피린을 직접 만들고, 아니면 징크를 이용한 연고 만들기 같은 것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이 이제 실제 약국 환경의 실습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매주 그런 이제 모의 약국 환경 같은 데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를 마친 뒤에 모의 약국 상담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이랑 복약 상담 실습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여기서 환자 상담하는 거랑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좀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때 여러 상황의 환자군 케이스를 접해볼 수가 있어서 이제 상담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약을 이렇게 드세요.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환자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음, 단순히 제가 약을 제조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뭐 약 중에서도 태블릿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리퀴드 타입을 선호하는지 이런 환자의 선호사항 등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환자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성별이나 직업 등, 알러지 같은 게 되게 다양한 케이스 기반의 토론식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수랑 동기들이랑 같이 이 환자의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눈에 깊게 봐야 할 환자의 현재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증상마다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처방돼야 되는 우선순위 1순위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이 왜 이 환자에게는 줘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환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동기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이끌어내는 그런 협업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 교육 커리큘럼이 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자면,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어,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임신을 하셨어요. 임산부였는데, 임산부였을 때 사용하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살짝 기억을 해보자면, 음, 어, 임산부였는데, 이전에 원래 먹고 있던 약이 임산부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일단 약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환자가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약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을 때 1순위여도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 뭐 식습관 같은 거에 따라서 뭐 비건이면은 어떤 특정 제형의 약은 복용을 하면 자기는 그런 걸 복용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것도 있어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환자의 종교적이나 뭐 그런 식습관 같은 그런 신념까지 고려를 해서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보다는 우선순위 1순위 약을 주고 싶은데, 제가 함부로 그렇게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또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네,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과정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음, 뭔가 네, 딜레마 상황이 되게 많은 걸 많아요. 주더라고요. DMU 글로벌 프로그램이 또 이제 DMU의 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학생들이 이제 튜터 역할을 하는 교수님의 이제 동반 아래에 다양한 국가의 제약시설을 방문해서
제약시설, 제약회사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4개의 DMU 프로그램이 이제 과거에 시행됐던 4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약국을 방문해서 현지 미국 약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 실무를 관찰하고 또 미국 약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영국 약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의 의료 제도 안에서 미국 약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런 걸 또 비교했다고 알고 있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대마를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대마초의 약용 강의를 참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이제 또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권에서 대체의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홍콩에서의 의료 시스템을 또 배운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이제 미생물 학회를 참석해서 이제 거기서 만난 다양한 학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학술적인 시야를 조금 넓힌 기회를 가졌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 동기 중에서도 이번에 DMU 글로벌을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모든 돈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개인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 학생당 한 400에서 500파운드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되게 만족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정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갔다가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온 걸로 네, 알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 DMU 글로벌 프로그램을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씩 더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 이제 드몬포트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는 튜터 튜티 제도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튜터가 되어서 1대1 미팅을 정기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 학업 진도도 점검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는 제도인데요. 한 번 정해진 튜터분과 제가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쭉 함께하는 제도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 학교에서 좀 마음을 열어놓을 곳이 생겨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안정감도 느껴졌던 제도이고요. 그리고 학생 중에서 선배와 후배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30개 이상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도 있고, 같은 문화권 친구들끼리 만든 문화교류 클럽도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도시에서의 낙후된 공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봉사 동아리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짐이 있는데, 거기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다양한 클래스도 들을 수 있고, 저는 몰랐는데 개인 PT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DMU 학생이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몬포트는 레스터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레스터는 이제 잉글랜드 완전 중앙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터에 드몬포트 대학뿐만 아니라 레스터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정말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셔서도 적응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다 보니까 런던이나 맨체스터, 버밍엄 등 어떤 도시로든 여행을 가기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가 그 레스터 도시 완전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센터나 버스, 기차역이랑도 가까이 있고, 기숙사랑 도서관도 다 캠퍼스랑 가까운 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살면서 네, 교통비 같은 거 잘 안 들고 편하게 도서관이랑 기숙사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네. 그쵸. 그, 그래서 공강이 조금 길게 있을 때는 동기들이랑 시티센터 나가서 뭐 새로 생긴 화장품 가게를 구경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또 레스토랑도 되게 많아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또 기분 전환하고 바로 다시 캠퍼스로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아시안 마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인 마트 있나요? 얼마 전에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네, 네. 또 좋은 소식이 네. 있네요. 네. 네. 거기 이제 서울 플라자라고 이제 진짜 어, 한인 마트가 크게 생겼는데 진짜 없는 게 없고 냉동 떡 같은 것도 팔고 어, 약간 네. 저는 또 한국 음식, 그러니까 밑반찬 같은 것들도 되게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재료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음, 막 깻잎, 양념된 깻잎지 같은 것도 팔고, 뭐, 아플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즉석 죽 같은 것도 팔고, 음, 정말 진짜 없는 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제 한국 집 앞에 있는 마트가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와, 너무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한인마트를 가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좋아서, 네. 좀 맞아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어, 제 친구들한테 약간, 여기 레스터에서 내 고향이야라고 막 농담으로 말하면서 항상 그 마트에 가서 장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음, 네. 네. 음, 좋은 소식이네요, 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몬포트에서 4년간 배우는 과목을 살짝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약학이랑 환자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의약품을 설계하고 직접 개발해 보는 과정도 가지면서 이제 전반적인 인체의 감각, 그리고 약간 눈, 코, 입, 귀, 피부 같은 정말 기초적인 질병과 구조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도 이제 심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감염이랑 염증 질환도 배우고, 3학년 때는 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같은 좀 어려운 생리학을 그때 다루고, 마지막 석사 학년인 4학년 때는 이제 실습이랑 임상 같은 것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이제 연구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로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올해 1학년 동안 배운 코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학년 때는 5개의 큰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1801부터 1805까지 있는데, 맨 아래에 적은 1801만 유일하게 1년 동안 걸쳐서 진행되는 모듈이에요. 그 이외에 1802부터 1805까지는 이제 블록 티칭으로 해서 1802 배우고, 1803 배우고, 그 다음에 1804랑 1805는 동시에 진행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일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1801에서는 뭐 약사로서 기초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계산, 캘큘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고, 또 병원이랑 커뮤니티 파머시 갔다 온 뒤에 플레이스멘트 레포트 같은 거를 제출한 뒤에 그걸로 평가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모듈은 지필평가 70%, 그리고 나머지 팀플 아니면은 실험 레포트, 그리고 포스터 같은 걸 또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30% 합산으로 최종 성적이 산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약대 공부를 팁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업 전에 꼭 예습을 하고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영국 약대의 그런 커리큘럼, 그럼 학습 시스템상 복습보다 어쩌면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수업 전에 강의 녹화본이랑 강의 슬라이드를 올려줘요.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니까 수업 시간에 거기 가서 좀 새롭게 배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녹화본을 보면서 예습을 하는 시간에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음, 녹화본이나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모르는 용어들은 미리 좀 또 찾아보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많이 알고 갈수록 수업 시간에 제가 얻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예습을 완벽하게 예습을 좀 많이 꼼꼼하게 하셔서 많이 알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렉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되는 PPT 슬라이드 양도 많고 내용도 되게 상세해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그 주에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수업을 복습을 또 해야 되고
다음 주나 당장 며칠 뒤에 진행이 된 수업에 대한 강의 예습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일정이 빽빽할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는 모든 내용을 수업 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가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적으로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핵심 주제를 저는 파악을 할 때 이제 학교에서 올려준 모듈 인포메이션 이런 란을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모듈 인포메이션에는 그 과목을 책임하는 뭔가 가장 헤드 교수, 그 모듈 리더가 직접 적은 러닝 아웃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 과목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랑 목적은 뭔지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PPT에서 어떤 것부터 어떤 정도로 얼마나 깊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지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주요 개념들을 이제 그 PPT에 쓰여져 있는 표현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해서 쉽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저에게는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어, 수업할 때 썼던 녹음본을 올려주는 수업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출석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녹음본을 안 올려주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녹화본을 제공해주지 않는 교수님의 수업인데, 뭔가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시지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 당일날 수업이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해가 안 가거나 알아듣지 못한 부분은 최대한 당일날 다시 들어보고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날 배운 내용이 이해가 갔다고 하면 이제 그 개념을 질문이랑 서술형 형식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PPT에도 올려져 있는데 뭐 아스피린이 몸에서 작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딱 뭐 진통 억제, 해열 항염 효과 이렇게만 외우기보다는 뭐 효소 뭐 콕스1, 콕스2를 억제를 한다. 그러면 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진통도 억제되고 해열 항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답을 외우면 어, 시험에서 나오는 객관식 MCQ랑 이제 서술형 단답 시험 이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 답변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본인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연습. 그리고 요즘에 영국 학생들도 보니까 이제 플래시카드 앱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복습을 할 때 이런 학습 툴 같은 것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틈틈이 복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학생들이 잘 썼던 그 웹사이트는 앙키랑 퀴즐렛 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잘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음. 이제 각 모듈에서 네. 40%만 넘으면 통과가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모듈 전체를 40만 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 괜찮겠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구조를 보면 쉽지가 않은 게, 지필평가 70%와 나머지 시험 30% 합산을 해서 40%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지필평가도 40%를 넘어야 되고, 나머지 음, 30%를 차지하는 랩리포트나 다양한 팀플도 40%를 최소한으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필평가는 좀 망쳤지만 나머지 팀플에서 만회해서 40을 넘길 거야. 이런 게 불가능한 제도인 음,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다 40%를 넘어야 되는데 어, 네. 생각보다 이제 저도 처음에 영국이 A가 70%를 넘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비해서 70점? 이러면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영국은 또 서술형에서 차지하는 배점도 되게 높기 때문에 70점을 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결코 막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스키에 대해서도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오스키는, 지필보다 영국 학생들
한테도 지필보다 더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시험이라는 게 이제 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의 이제 평소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느껴졌고, 이제 말하기 시험이라는 시험 특성상 이제 외국인 유학생한테는 더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동기랑 함께 이제 환자랑 약사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경험해보는 롤플레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스키 전에 목 오스키 세션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이 꼭 말해야 하는 것을 적어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목 오스키를 할 때 바로 옆에서 채점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목 오스키 연다, 참가해라,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도 말을 잘 못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면 얻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목 세션을 열어주면 꼭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음, 그리고 또 오스키는 이제 약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나 이 약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요라고 지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환자랑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실력을 늘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냐, 이런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하고, 이제 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상황별 문장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약을, 뭐, 귀 안에 약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자세를 유지하세요. 뭐, 이런 문장들을 최대한 음, 구조화시켜서 그 틀을 기반으로 응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네. 음, 그리고 언어라는 게 사실 모국어가 아닌 이상 배워도 끝이 없고 어려움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 용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상 용어랑 아카데믹한 영어 모두 챙겨야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최대한 현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와 대화할 때 내가 모르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때 거기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는 척을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더 기억하고 흡수하는 게 저도 달랐던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영어에 노출되어라. 네, 최대한 영어에 노출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생활에서는 뭐, BBC 뉴스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어, 실제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되게 억양도 엄청 다양하고 속도도 무지하게 빨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랑 프로그램을 듣는데 이제 영어 자막을 틀지 말고 그냥 아예 자막 없이 계속 틀어놓고 들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채널 두 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이제 멜 로빈스 팟캐스트인데요. 이제 이분은 약간 자기 개발 주제로 얘기를 하시고 이제 뭐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 감정 관리하는 방법 등을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무엇보다 되게 또렷하게 또박또박한 미국 발음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처음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한테도 이제 쉽게 그래도 부담감 없이 시도해 보시기 좋은 진입장벽이 낮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의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예, 흔히 치킨숍 데이트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컨셉이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 컨셉에 맞게 정말 영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말할 때 쓰는 속도, 그리고 영국식 캐주얼한 표현, 그리고 유머 같은 것도 거기에 정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표현들도 배우기에 좋고, 영상 길이도 길지 않고 5분에서 8분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볍게 보기에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용어도 사실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네. 네,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채널 두 개라서, 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감히 해보자면 음, 우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국의 학제가 사실상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겪어보니까.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 많이는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미루지 말고 그날 배운 건 당일날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려운 내용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보면 어느 순간 결국엔 나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행은 자주 떠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방학도 길게 있는 방학도 있지만 영국에는 약간 짜잘하게 뱅크 홀리데이라고 한 2, 3일씩 조금 더 학교를 안 나가도 되는 그런 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짧게 주변 나라들 여행을 해도 좋고, 주말에 다른 도시 당일치기를 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식힐 수 있고, 이제 현지 문화도 체험해보고, 공부할 때는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시야도 생길 수 있어서 여행을 또 가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 유학 생활 하면서 외로움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그 감정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정말 소소한 주제로도 대화하는 것도 좋고,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서비스도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외로움은 당연하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타지에서 혼자 외국어로 공부하는 게 혼자 살면서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요리를 해 먹으면서 그런 즐거움을 찾는 것도 있고, 뭐 영국은 또 축구도 유명하니까, 어, 취미 생활을 갖기에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네, 세미나였습니다. 네. 음, 감사해요. 드mon포트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네. 초반에 네. 이제 그, 여기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네. 인종과 문화가 공존해서 이제 뭐 네. 약을 이렇게 만들어 볼 때 이제 뭐 네. 피부로도 달랐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보통 상비약을 들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 아, 들고 가. 그럼 네. 이제 영국에서도 살 수 있는데 한국 타이레놀이 좀 잘 드는 것 같다. 영국 약은 잘 안 된다. 네. 사실 근데 성분은 똑같을 거잖아요. 네. 네.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분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일단 한국 학생한테는 한국 약이 진짜 효과가 잘 드는 게 좀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요? 네, 제가 작년에 한번 심하게 감기를 걸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독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국에 가서 시럽 형태로 된 감기약을 정말 두 통을 비웠거든요. 두 통을 비우면서 계속 먹고 했는데, 약이 안, 안 그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서 가지고 간 약이 없어서, 결국에 진짜 이거 제 몸이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 약 성분은 사실 비슷한데, 인종별로 사실 조금 약이 더 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성분이 다 음, 비슷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음, 저는 가장 크게는 또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음, 왜냐면은 똑같은 약인데, 물론 더 들고 안 듣는 약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타지에서 아프니까
본인한테 익숙한 한글로 된 약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 먹어왔던 약을 챙겨가면 거기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플라시보는 아니겠지만 그게 뭔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더 빨리 낫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네. 네. 학교 기숙사에 살고 계신가요? 어, 그 실생활에서 또 불편한 점은 딱히 없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몽포트 약대를 지원했을 때 이제 기숙사가 제가 가고 싶은 기숙사는 이미 다 솔드아웃 다 학생들이 어, 다 자리를 선점해가지고 제가 그 기숙사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숙사도 옵션도 있었지만 또 제가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옵션들은 거기선 또 제가 가지고 이렇게 제가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냥 사설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동기들 말에 의하면 안에는 되게 저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설도 되게 최근에 다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되게 좋고, 그리고 메인테넌스 같은 팀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즉각적으로 와서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학교 기숙사가 조금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도 다 가까운데 이제 테스코 같은 마트도 있고 해서 실생활에서 살 때 딱히 기숙사에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네. 크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개에서부터 팁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오늘, 네,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